30페이지 관동별곡 정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별곡은요, 관동지방을 유람하면서 쓴 기행가사예요. 그래서 기행가사이기 때문에 공간이동,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하나하나 잘 찾아주셔야 되고요. 관광 목적으로 기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보는 풍경 있잖아. 그 풍경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거든요. 어떤 표현법을 통해서 그 풍경을 묘사를 하는지도 찾아주셔야 됩니다. 우선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강호, 자연이죠. 표현성의 특징은 대유법입니다. 자연 중에서 강과 호수를 딱 대표하고 있으니까 자연의 병이 깊다라는 건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다는 거예요.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병처럼 고질병이라고 그러죠. 아주 병적일 정도로 자연을 사랑해.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병이 깊어서 중림에 누웠더니, 여기서 말하는 중림은 대나무 숲이니까 전남 창평을 얘기해요. 담양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대나무가 많은 그런, 담양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정확한 지명은 창평인데, 창평에 누워 있었으니, 누워 있었다는 얘기는 응거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자연 속에 응거하고 있었더니,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맡기시니, 관동지방 800리나 되는 관동지방의 방면은 방면지임의 준말이에요. 관찰사 업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찰사. 보면은 그 뭐 사또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관찰사라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도지사 같은 개념이라서 좀 넓은 지방을 두루 순시하면서 제대로 정치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관동 800리에 방면지임을 맡기시니, 누가? 임금님께서 맡기셨겠지. 어와 성은이야 가디록 만극하다. 어와 성은 임금님의 은혜야 가디록 갈수록 만극하다. 끝이 없구나. 어와 감탄사 사용되고 있죠? 영탄법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춤은 들이달아 경해남문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얄패셨다. 임금님이 나에게 광면지임을 맡기셨어.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하겠어? 한양으로 올라가겠죠? 그 과정 전부 다 생략되어 있어요. 벌써 연춤은 경복궁 문을 달려 들어가는 거야. 경복궁 문을 달려 들어가. 그 다음에 또 생략되어 있어. 뭐 임금님을 만나서 어떠어떠한 이렇게 잘 하라는 그런 임명장을 받고, 경해남문을 바라보며, 경해로 남쪽 문을 바라보며 임금님에게 하직하고 물러나오니, 옥절이 앞에 있다. 옥절은 마패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암행어사는 마패 받지, 관찰사는 옥절을 받아요. 신표예요. 관찰사의 신표. 옥절이 앞에 있다. 평구형 말을 갈아 흑수로 돌아드니, 섬강은 어디 매오 치악이 여기로다. 그래서 벌써 출발했어요. 출발하는 과정 전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평구는 어디냐면요, 양주예요. 지금의 경기도 양주. 경기도 양주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 지금 경기도 여주예요. 여주를 돌아드니, 그 다음에 섬강, 치악은 어디냐면, 섬강은 원주에 있어요. 치악산도 원주에 있어. 그래서 섬강이 어디 매오 치악이 여기로다. 벌써 어디까지 왔구나? 원주까지 왔구나. 강원도 원주까지 벌써 갔습니다. 서사 일부분에서는요, 어떤 서술상의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냐면, 생략과 비약이에요. 생략과 비약, 중간 과정 다 생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성? 속도감 있는 전개가 가능해요. 생략과 비약을 통해서 속도감 있는 전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강호의 병이 깊어 있죠. 그거 한자성어 넣는다면 어떤 한자성어 가능할까요?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병이 되었다. 어떤 한자성어 가능할까요? 뭐 있을까? 태연아, 뭐 있을까? 다음 주 올 때는 복습해가지고 오겠네. 연하고질, 천석고항, 뭐 자연친화 다 가능합니다. 연하라는 말은 앞에 상충곡이랑 뭐 연항전가에서도 나오는데 안개노을이라는 거거든요. 대유법 사용되고 있어요. 자연 중에서 안개노을. 그러니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됐다? 고질병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석고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천석, 샘천, 그 다음에 돌석해서, 이것도 대유법이에요. 자연을 나타내줍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항도 고질병이라는 뜻이거든요. 고질병과 같다. 그리고 자연친화, 이거는 너무 쉽죠. 근데 연하고질이랑 천석고항 같은 어휘가 좀 더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얘는 기억해 놓으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서 중림에 응거하고 있었더니 창평에 응거하고 있었더니 관동 800리에 방면지음을 맡기시니 어와 임금님의 은혜야 갈수록 끝이 없구나. 연춤은 들이 달아 달려들어가 경해남문을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오니 관찰사 신표가 앞에 있구나.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드니 섬강은 어디인가 치악이 여기로구나. 여기까지가 서사 일부분이에요. 그 관찰사 임무를 위해서 관동 지방이 강원도 지방이거든요. 강원도를 이동하고 있는 경로입니다. 그 다음 서사 이 부분. 소양강 나린물이 어디로로 든단 말고 고신거국에 백발도 하도하이시야. 소양강은 어디 있어요? 춘천에 있어요. 춘천. 이미 춘천. 원주 거쳐서 이미 춘천 갔습니다. 소양강 나린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고 소양강물은 어디로 흘러들어요? 태어나 소양강물은 어디로 흘러들어? 한강으로 흘러들어요. 한강으로 흘러드는데 한강에 누가 있어? 임금 있죠. 한강이 한양에 있으니까 한강에 임금이 있어. 그래서 소양강 나린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고 이 부분에서는 연상작용에 의한 연군 지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흘러들까? 아, 한양으로 흘러드는데 한양에는 누가 있지? 아, 임금이 있는데 아, 임금님 보고 싶다까지 연결돼요. 소양강 흐르는 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고 고신거국에 백발도 하도하이샤. 고신, 외로운 신하가 거국, 나라를 떠나매. 근데 실제 나라를 떠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디를? 인근 곁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건데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야. 외로운 신하가 인근 곁을 떠나매 백발도 흰머리가 많기도 많구나. 너네 흰머리 있어요? 있어? 왜 있어? 스트레스 받아? 흰머리 있니? 너도 있니? 왜 너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유전인 것 같아요? 나도 고등학교 때부터 흰머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때 특정 부위에만 나는 흰머리가 있으면은 그 어느 부분이 별로 안 좋은 거래. 나는 흰머리가 고등학교 때 항상 여기에 났었다? 이 뒷부분, 뒤통수 뒷부분에만 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드니까 다른 데서도 하나둘씩 생겨나는데 보면서 난 생각하지. 아, 이건 채은이구나. 아, 이거는 나은이구나. 나의 흰머리 하나하나의 이유들. 여기 하나하나의 이유들. 지금 보면은 엄청 많을 거야. 어느 순간부터 흰머리를 뽑는 거 포기를 했어. 왜냐면 미용실에서 그러더라고요. 흰머리 뽑으면 안 된대. 탈모 온대요. 처음에 뽑을 때는 몇 번 새로 나는데 나중에는 그 뽑은 자리에서 더 이상 안 난대. 계속 뽑으면은. 그래서 절대 뽑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뽑지 말고 그냥 끝을 자르라 그러는데 바짝.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리고 흰머리 자르면은 날 때 여기 되게 뾰족하게 이렇게 난다? 그럼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포기를 하고 살고 있는데 유전적으로 흰머리가 많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나 대학교 1학년 때 보면은 그 동기인데 머리가 하얀 애가 있었어. 여기는 좀 까만데 뒤를 보면 이 뒷부분 남자애라서 머리를 짧게 잘랐거든. 뒷부분이 전부 다 하얘. 그래갖고 할아버지라고 불렀거든. 애들이 놀리느라고 별명이 할아버지였는데 그런 유전적인 성향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얗게 머리가 새는 경우가 많죠. 여기에서 백발도 많기도 많구나. 이 백발은 뭘 상징할까요? 스트레스. 내가 너네들에게 받는 그 스트레스, 흰머리, 근심 걱정을 상징을 합니다. 외로운 신하가 인근 곁을 떠나려고 하니까 근심이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나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뭐라 그래요? 나라 걱정하는 마음 뭐야? 네, 그래요. 우국지정, 우국지정,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확인 가능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너네가 할지도 모르지만 네, 관동별곡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구절구절 전부 다 해당 한자성어까지 다 찾아주셔야 됩니다. 동주밤 겨우새와 북간정에 올라하니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베리로다. 동주가 철원이에요. 그 철원까지 갔어요. 이미 또. 동주에서 밤을 겨우 새서 북간정에 올라갔어요. 왜 밤을 샜을까? 위랑 연결시키면 나라 걱정, 우국지정 때문에 잠이 안 와서 밤을 샜어. 그럼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건 한자성어로 뭘까요? 근심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뭐야? 잠 안 오 어때 너네? 그냥 똑바로 누워서 아 잠 안 온다 이러고 있어? 아 잠 안 온다. 아유,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어때?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하죠? 전전반측이에요. 전전반측.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동주에서 밤을 겨우 새서 북간정 정자야. 이제 날이 밝아지자마자 바로 새벽에 정자 위에 올라갔어요. 정자 위에 올라가서 어디를 바라보냐면 삼각산 제일봉, 삼각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함하면 잘하면 베리로다 보일 것도 같아요. 삼각산이 무슨 산이냐면 북한산이거든요. 북한산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한양에 있어요. 한양에 누구 있어요? 임금 있어요. 뭐야? 연군지정. 연군지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베리로다 연군지정 확인할 수 있어요. 철원에서 설마 삼각산이 보이겠어? 안 보여. 절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도 막 보고 싶은 거야. 막 보일 것 같고 눈에 아른아른 거리고 임금님이 너무 그리워서. 이거 좀 너무 나는 별로라고 느끼는 게 그렇게 임금님 곁을 못 떠나가지고 떠난 것이 슬퍼서 안달을 하면서 애초에 얘는 처음부터 임금님 곁에 있었니? 처음부터 창평에 있으면서 좀 오바스럽다는 생각을 해요. 매번 해석하면서 이 부분 보면은. 궁왕대걸터에 오자기 지지괴니 청고흥망을 아는다 모르는다. 궁왕대걸터에 궁예가 누구야? 궁예. 후고구려. 후고구려 왕이죠.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의 대궐터에 가본 거예요. 궁예 후고구려의 그 고구려 대궐터에 가보니까 까마귀 까치가 지저귀고 있어. 터만 남아있겠죠? 궁궐은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터만 남아있는데 거기에 까마귀 까치가 지저귀고 있어서 물어봐요. 까마귀 까치야, 너는 천고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나라들이 흥하고 망하는 것을 너는 아니 모르니?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정서는요. 흥성했던 나라들이 다 부질없이 사라져버려요. 어떤 정서일까요? 부질없다. 인생무상 느낍니다. 그리고 특히 나라가 망한 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수많은 나라들이 망하는 것이 안타까워. 나라가 망하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뭐 맥수지탄. 이번에는 회양으로 건너갑니다. 회양 네 이름이 마초와 같을시고 급장유 풍채를 고쳐하니 볼게이고. 회양 네 이름이 마침 같구나. 뭐와 같다? 중국에도 회양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회양과 지명이 마침 똑같구나. 급장유 풍채. 급장유는요 중국 회양을 다스리던 그 관리였어요. 근데 너무나도 선정을 베풀어서 정치를 잘해서 와치 회양이라는 말이 생겨났거든요. 누워서 회양을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누우라고 해서 와치 회양. 그러니까 계속 누워있어도 될 정도로 아무런 사건 사고가 벌어지지 않아. 왜? 너무나도 잘 다스려가지고. 그런 얘기를 여기서 떠올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그 급장유는 중국 사람이고 여기에는 이 회양에는 누가 와 있어? 내가 와 있는 거죠. 내가 와 있는데 회양 네 이름이 중국이랑 똑같으니까 너도 급장유의 모습을 고쳐 다시 아니 보겠느냐, 다시 보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는 내가 급장유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급장유와 같은 어떤 모습? 정치를 잘하는 모습. 선정에 대한 포부가 드러나 있습니다. 선정에 대한 포부. 선정에 대한 포부 혹은 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소양강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가. 외로운 신하가 임금 곁을 떠나매 백발이 근심이 많기도 많구나. 동주밤을 겨우 새서 북간정에 오르니 삼각산 제일봉이 잘하면 보일 것도 같구나. 궁왕대걸터에 까마귀 까치가 지저귀니 천고흥망을 아느냐 모르느냐. 회양 네 이름이 마침 같구나. 급장유 풍채를 모습을 다시 하니 볼 것이냐. 여기 까마귀 까치한테 막 물어보고 있는 거죠. 표현상의 특징은 뭐야? 의인법 사용되고 있습니다.